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모델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폴리곤 모델링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폴리곤이라는 이 모델링 방식은 바로 다면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각을 이루고 있는 그 면의 이 집합 구조로서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를 했듯이 컴퓨터 그래픽상에서는 어떤 입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이제 기본적 그 구조 단위, 그 기하학적인 구조 단위로 바로 삼각형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삼각형이 여러 각도로 접합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뭔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삼각볼 구조를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이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삼각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세 개의 좌표값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세 개의 좌표값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를 바로 벌텍스 포인트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이제 포인트마다 고유한 x, y, z 좌표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포인트 정보로부터 바로 서로 연결이 되는 엣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포인트 위치마다 엣지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그 안쪽에 존재하는 하나의 면적을, 그 면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바로 폴리곤에서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폴리곤 오브젝트가 1000개의 벌텍스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 1000개의 좌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에 따라서 엣지의 개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페이스의 개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최소한의 이제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형태로 삼각형을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삼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어떤 이 물체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삼각볼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훨씬 쉽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보는 그런 물체를 봤을 때 사각형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래서 이 삼각형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폴리곤 모델링에서는 바로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작업하게 됩니다.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의 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사각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또는 12각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개 이상의 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면의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원기둥 같은 형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원기둥을 이제 최대한 깔끔한 그런 원기둥 형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세로 쪽으로 이제 나눠지는 이 면이 아주 잘게 분할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탑뷰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각을 이루고 있는 36각이라든가 72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사각형 이상의 어떤 각도를 갖고 있는 그런 면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물체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 결국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이제 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n곤,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이 면 구조를 사용해서 모든 모델링 형태 작업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만들어내는 이 최소한의 면의 단위인 이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개수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페이스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카운트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많은 양의 면을 갖게 되고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처리를 해야 할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 CPU 자원을 그만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그 페이스 수를 적게 하게 되면 어떤 물체의 어떤 구체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물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물체의 특징을 최대한 잘 표현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페이스를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의 그 어떤 개수의 제한 없이 무작정 면수를 많이 늘려서 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 물체를 가지고서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렌더링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지나치게 면수가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면이 많아서 너무 페이스의 개수가 많아서 아예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폴리곤 모델링을 하실 때 무작정 그 면수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모델링 하려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그 모양의 특징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면의 모양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 그 연습용 모델링 작업을 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선언적으로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무작정 면수를 많이 늘려서 디테일하게 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최대한 잘 묘사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면수를 늘리지 않아서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적화된 면의 개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단순하게 바로 이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폴리곤 플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플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디비전 레벨을 1로 바꿔놓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이 폴리곤 오브젝트는 하나의 면을 갖고 있는 상태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베이스 컴포넌트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단일 면 구조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상태에서 보면 하나, 둘, 셋, 4개 벌티스 포인트 상태에서 보게 되면 결국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 모델링 작업을 할 때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이스 단위, 엣지 단위, 벌티스 단위입니다. 어떤 그 벌티스 포인트를 이제 그 선택을 해놓고 보게 되면 이제 그 채널 박스상 보게 되면 바로 C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넘버하고 XY 좌표값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가 3번이란 뜻입니다. 3번 포인트라는 얘기죠. 왜 모든 포인트마다 고유한 번호로 갖고 있냐면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모델링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컴퓨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가 아무런 번호 없이 아무런 어떤 식별 번호 없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겠죠. 네. 사람마다 이제 그 고유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정보는 기본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는 서로 구별이 될 수 있는 기본 정보로서 바로 고유한 인덱스 넘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0번이죠. 이 보면 1. 그래서 0, 1, 2, 3.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0번부터 출발을 하죠. 네. 폴리곤 모델링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그 모델링 데이터 구조는 그 순서 번호가 1번부터 출발하지 않고 무조건 0번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역 안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번호를 1번이 아닌
0번부터가 바로 스타트 넘버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가 4개란 얘기는 그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넘버가 1, 2, 3, 4가 아니라 0, 1, 2, 3까지 존재한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포인트마다 고유한 인덱스 넘버와 함께 좌표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하게 되면 0, 1, 2, 3 식별이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1번 포인트의 Y축 위치 값을 0.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러면은 바로 이제 1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Y 위치 값이 이렇게 위로 그만큼 상승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0.25, 그럼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정한 좌표값을 직접 숫자를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값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바로 선택을 해서 더블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이제 이 이동 조절자를 통해서 좌표값을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조절자를 통해서 어떤 좌표값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좌표값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값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만약에 이제 모든 그 포인트를 다 선택해서 어떤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포인트의 그 좌표값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컴포넌트 단위로 좌표값을 바꿨을 때 마치 이것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위치를 바꾸는 것과 굉장히 시각적으로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모드 상태의 그 트랜스폼 데이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00 위치 최초 생성돼 있을 당시에 좌표로 유지되고 있죠. 네,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피벗 포인트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컴포넌트 대상을 선택을 해서 뭐 위치를 바꾸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스케일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컨트롤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폴리곤 스피어로 생성을 해서 이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 멀티스 모드 상태에서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해서 바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좌표값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태가 트랜스폼 스케일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알 수 있죠. 그대로 1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그 페이스 단위로 해서 모든 그 면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회전을 시켜보죠. 마치 이제 그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가하는 것처럼 회전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상태가 트랜스폼 상태에서 로테이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개별적인 상태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 컴포넌트 단위에서 어떤 위치 회전 크기를 바꾸는 작용과 트랜스폼 노드 안에서 위치 회전 크기 작용이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모델링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어떤 포인트의 위치 회전 크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그것이 아닌 전체 오브젝트로서의 위치 회전 크기를 바꾸는 작업,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사실 이제 이 오브젝트마다 이 트랜스폼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오브젝트는 트랜스폼 속성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트랜스폼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이 컴포넌트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애니메이션 강좌 시간에서 이런 컴포넌트 단위로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
이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별적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회전 크기의 작용과 바로 전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폼 속성으로서의 위치 회전 크기를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네. 다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벌티스 포인트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이 선택한 벌티스 포인트 컴포넌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벌티스 포인트는 XY 좌표값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하나의 그 벌티스 포인트는 위치에 대한 좌표값뿐만 아니라 바로 노멀, UV 두 개의 정보가 더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채널 박스 상 보게 되면은 이 노멀 정보는 표시되지 않고 선택한 포인트에 XY 위치 좌표만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그 벌티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노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바로 컴포넌트 에디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상단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보면 바로 폴리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선택한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넘버가 지금 표시되고 있죠. VTX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벌티스 포인트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270으로 되어 있죠. 바로 선택한 포인트가 275번째란 뜻입니다. vertex.x, y, z는 바로 xy 좌표값을 뜻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여기서 표시되는 xy 좌표값하고 여기서 표시되는 값이 좀 다르죠. 지금 이 컴포넌트 에디터 상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vertex x, y, z 좌표는 글로벌 좌표, 즉 이 전역 좌표로서의 좌표값이 아닌 이 로컬 좌표, 지역 좌표로서의 좌표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 박스 상태에서는 바로 글로벌 좌표 관점에서의 좌표값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 오브젝트에 있어서 글로벌 좌표, 로컬 좌표가 있듯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관점에서도 글로벌, 로컬 좌표가 따로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바로 폴리곤 플랜을 이제 생성을 하고 이 플랜이 가지고 있는 디비전을 1로 해서 봤을 때 보게 되면 특정 그 벌티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좌표값을 보면 여기서는 지금 제로로 표현이 되고 있죠. 네, 즉 최초 생성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그 위치를 바꾸지 않게 되면 모든 벌티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제로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채널 박스 상에서 표현되는 이 값은 글로벌 좌표 관점에서의 이야기고 컴포넌트 에디터 상에서 보게 되면 좌표값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지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보면 이 좌표값은 해당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그 원점이 있겠죠.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뜻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를 X위치를 이동시키지 않고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포인트는 X위치는 0.5, Y는 0. 당연히 지금 이 오브젝트는 사실상 이제 그 두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Y 위치는 무조건 0가 되겠죠. Z 위치는 마이너스 0.5. 바로 이 폴리곤 플랜이 가지고 있는 원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센터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보게 되면 X 위치의 상에서 봤을 때는 0.5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Z 위치에서는 보게 되면 이 위치가 기준이 되니까 뒷방향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Z쪽으로 마이너스 0.5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기본적으로 로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은 바로 월드, 바로 전역 좌표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선택한 벌티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좌표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이렇게 normal xy라는 값이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 normal 좌표값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값이 모두 다 똑같죠.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그 값을 보면 x0,
Z0, Y만 1이죠. 그 얘기는 Y축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 노멀 좌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바로 어떤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이 놓여있는 방향을 또는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 모델링 과정상에서 이 노멀 좌표를 직접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종종 이 노멀 좌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스피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벌테스 포인트 선택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노멀 좌표값이 현재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값은 결국 이 포인트가 어딘가를 그 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정보란 뜻입니다. 이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마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어떤 물체의 그 면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안쪽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 방향성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같이 이제 이 스피어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카메라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스피어의 겉면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이제 계속 난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면의 안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에 놓여 있는 방향성을 체크하는 목적으로 노멀 정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노멀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느 쪽이 안쪽 면인지 바깥쪽 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제 이 폴리곤 플랜도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밝게 정상적인 쉐이딩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이 방향이 바로 카메라 관점에서 봤을 때 바깥쪽 면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쪽으로 뷰를 틀게 되면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죠? 마야에선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 관점에서 봤을 때 바라보고 있는 면과 일치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쉐이딩 상태로 보이지만은 그 반대편 각도로 틀어져 있는 그 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멀 정보는 어떤 폴리곤 면이 놓여 있는 방향성을 체크하는, 어떤 면이 이렇게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면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 면이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서로 마주보는 방향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면이 바로 바깥쪽 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반대편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고 그러면은 카메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방향은 바로 뒷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제 지금같이 단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틀어져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 이제 벌테스 포인트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노멀 방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역시 폴리곤 플랜을 생각을 했을 때 4개의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4개의 포인트마다 놓여 있는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폴리곤 플랜은 이렇게 Y축으로 1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피어는 이제 스피어 나름대로 이제 또 역시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죠. 스피어는 많은 양의 그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부터 각각 그 점이 놓여 있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역시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노멀 방향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수치 정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 정보로 노멀 방향을 체크하지 않고 가시적인 방향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A, 그럼 이제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쉐입 노드로 이동을 해서 그 폴리곤의 쉐입 노드를 이동해서 메쉬 컴포넌트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부분에서 바로 디스플레이 노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멀 방향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페이스 센터에 하나의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노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체크하고 싶은 것은 페이스 센터,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 컴포넌트 단위의 노멀 방향이 아니라 벌티스 포인트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노멀 타입을 페이스가 아닌 벌티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그 벌티스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 확인이 되죠? 보시다시피 이 Y축을 향해서 플러스 Y축을 향해서 솟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 스피어 같은 오브젝트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노멀을 체크를 해서 벌티스 단위로 바꾸게 되면 각각의 이제 그 벌티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 다 체크가 되죠. 보시다시피 이제 그 각각의 벌티스마다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때때로 이제 그 체크를 할 때 이 노멀 방향이 가지고 있는 이 라인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이 노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이즈를 줄인다고 해서 실제로 노멀 좌표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각적인 길이만 짧게 길게 해서 판단을 용이하게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에티랩트 에디터 쪽에서 이 노멀을 체크하지 않고 바로 디스플레이 폴리곤, 바로 이쪽에 있는 페이스 노멀 또는 벌티스 노멀 기능을 사용해서 노멀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노멀 기능을 끄고 어떤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디스플레이 폴리곤, 이쪽에 있는 이제 이 점선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메뉴를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페이스 노멀을 체크하게 되면 바로 페이스 노멀이 나타나게 되죠. 다시 클릭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벌티스 노멀 알 수 있죠. 페이스 노멀, 벌티스 노멀. 네, 역시 이 기능을 사용해서도 간단하게 그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가적으로 이제 그 이 컴포넌트 ID 기능을 통해서 어떤 벌티스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번호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ID에서 벌티스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각각의 이제 그 벌티스 포인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덱스 넘버가 그대로 표현이 되죠. 다시 체크를 하면 사라지게 되고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엣지 라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도 역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그러면서 그 페이스 단위로 그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죠. 뭐 지금 이런 그 단일면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 단위의 번호가 뻔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이 되겠죠. 네. 뭐 이 노멀 정보는 모델링 단계에서 단순하게 어느 쪽 면이 바깥쪽 면인지 안쪽 면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지만은 이 정보가 렌더링 관계 안에서 빛 방향과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떤 면이 그 빛 방향이 돼서 어느 정도 각도로 놓여 있는지를 판단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렌더링 강좌 시간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뭐 일단은 모델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노멀 정보는 바로 그 면이 놓여 있는 방향성을 표시하는,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벌티스 포인트마다 바로 UV라고 불리는 정보가 존재를 하는데, 컴포넌트 마킹 메뉴에 보면 벌티스, 엣지, 페이스 말고 바로 UV가 있죠.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서브 메뉴에서 UV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UV 포인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한 UV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좌표값을 현재 지금 알아낼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이 UV 좌표는 모델링 관점에서 사용되지 않고 바로 이 폴리곤 오브젝트 위에 어떤 이미지 파일을 덮어 씌우는, 흔히 이른바 이미지 매핑이라고 불리는 그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오브젝트 위에 어떤 이미지, 사진 같은, 그림 같은 이미지를 덮어 씌운다고 가정했을 때 그 그림과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면적, 포인트와 그림 간의 어떤 면적의 비율, 그 위치의 어떤 스케일이 존재하겠죠. 그 간격을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UV라고 불리는 별도의 좌표 정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은 UV를 이제 다룰 때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모델링 상단 메뉴에 보면 바로 UV라고 불리는 메뉴가 따로 있죠. 바로 이 기능들이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UV 좌표를 사용자 어떤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꿀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이 벌티스 포인트는 바로 다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좌표 정보가 되겠죠. 그 좌표 정보는 바로 이제 그 글로벌 좌표 관점에서의 그 값과 또 로컬 좌표로서의 그 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는 바로 노멀 정보. 바로 이제 이 노멀 정보를 통해서 바로 방향성을 체크하는, 그 면이 놓여 있는 방향성,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또는 이제 라이팅 쉐이딩 관계 안에서 빛 계산을 위해서 그 면이 라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도로 놓여 있는지 그것을 이제 판별하는 목적으로 이 노멀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델링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바로 이 폴리곤 오브젝트의 어떤 이미지 파일을 씌웠을 때, 바로 이 매핑을 시켰을 때 그 이미지 파일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크기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의 어떤 비율을 정확하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UV 좌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앞으로의 강좌를 통해서 이 벌티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정보를 조작을 하는, 변형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 폴리곤 모델링 작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이 세 가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놓여 있는 위치를 바꾸거나, 노멀의 어떤 방향성을 틀거나, 이미지 매핑을 위해서 UV 좌표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런 행위를 가장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